네. 네, 2부 좀 하겠습니다. 1부 좀 길게 해서 2부 좀 짧게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지난번에 배운 거에서부터 오늘 배운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즉, 정수 범위로 어떻게 인수를 분해를 못 해가지고 더 들어갈 경우는 루트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루트를 세서 하는 건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제곱식이 얼마다 해가지고 루트 써가지고 제곱근 구해서 구하는 거 지금까지 쭉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길죠. 길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매번 야 이거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공식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이다 해가지고 근의 공식이라고 해요. 유명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모양이 벌써 봐도 또 토 나오죠. 네, 좀 막 짜증 날 거예요. 요 A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을 갖다가 다 이따위로 막 넣어가지고 막 합니다. 이건 근데 거의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잘못 외우시면 고등학교 때도 늘 쓰이는데 망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죠. 요 A, B, C는 어디다 뭐 되든 간에 0만 아니고 A, B, C가 다 있는 한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계속 들어갑니다. 칼라를 좀 일단 찜해 놓을까? 얘는 보라색으로 가고 얘는 초록색 정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이 A, B, C는 유지하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왜냐면 이 A, B, C 칸을 갖다가 문자로 살려놔야지만 어떤 2차 방정식이 되든 간에 A, B, C 값만 그 A, B, C 자리에 넣어주면 대입만 해주면 되게끔 그렇게 만든 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A, B, C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뿐이지 방식은 똑같아요. 자, 먼저 할게요. 아까 2차 함계수가 1이 아니면 뭐 해주라 그랬어요? 이걸로 나눠줘가지고 그 단계만 추가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로 나눠줘.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남고 얘는 넘겨주라 그랬죠. 일단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A로 나눠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 C로 넘어갔는데 A로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 얘 집중하라 그랬지. 집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봐야 될 게 뭐야? 이거에 절반이 들어간다고 했어, 안 했어? 절반이 들어가요. 이거의 절반이. 맞잖아. 전개하더라도 곱한 거에 2배가 되니까 이 약분되면서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문자가 들어가 복잡할 뿐이지 원리는 계속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4면은 2가 들어갔던 것처럼 6이면은 3이 들어갔다는 것처럼 이거에 절반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거의 제곱도 필요하지요. 여기에. 그래서 추가되는 게 얼마? 이 녀석의 제곱.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까지 해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괜찮죠? 문자가 들어가 복잡할 뿐이지 원리는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이 얘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얘만 정리하면 이거 4A 제곱으로 통분 좀 해볼게요. 통분하니까 여기다가 4A, 여기다 4A를 곱해줘야 되니까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4A의 제곱분의 B제곱 먼저 써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거 정돈한 거예요, 우변. 좀 거지 같지만. 그럼 x 더하기 2a분의 b 값 자체가 제곱해서 이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길게요. 넘기기 전에 얘 잠깐만 손질 좀 할게요. 4a 제곱은 2a의 통째로의 제곱이니까 얘를 갖다가 2a로 루트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원래대로면 절대값을 씌우셔야겠지요. 자, 그런데 이 절대값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얘가 풀어봐야 마이너스가 붙든지 말든지예요. 근데 여기 앞에 이미 풀마 두 가지 기호가 다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하든 안 붙는다고 하든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인 건 맞을 거예요. 전제값이.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죠. 붙이든 말든 우리 어차피 양은 다 구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절대값 없이 벗기셔도 괜찮습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루트 밖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당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x값 자체는 얘를 이항하셔야겠죠. 이 a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얘가 뒤에 따라 붙겠죠. 분모 똑같으니까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자, 그게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됩니다. 왜? 여긴 지금 말했다시피 a와 그 다음엔 요 b와 그 다음엔 요 c만 알면 대입만 하면 되거든. 이게 뭐 3, 2, 1이면 여기다 3 넣고 2 넣고 3, 1 넣으면 되거든. 그렇게 줄줄이 대입만 하면 되게끔 아예 만들어 놓은 거야. 빈칸 딱 맞춰가지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1차항계수 풀마 루트 b제곱 1차항계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계수 곱하기 상수항. 발음이 더 힘들다. 그냥 a, b, c 순서대로 있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안 괜찮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괜찮다고 안 외울 수 없어요. 이거 안 외우면은 2차원 이상은 못 넘어가 이제. 끝이야. 숟가락 놔야 돼.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 자체는 0이 되던가 0보다 커야지만 가능해요. 참고로 말한다면 0보다 크다면은 요 풀마가 의미가 살아 있겠죠. 루트 안이 0보다 크면은 어떤 0보다 큰 값을 갖는 제곱근이 나오는데 더하거나 뺄 때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근이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0이 다 안 나면은 뭐 0을 갖다가 더하든 빼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관계없죠. 요 한 종류만 나오죠. 이때는 바로 중근을 가져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제곱식 0꼴이 0끼리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 돼버려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되니까 뭐뭐 제곱이 0이다 했잖아요. 완전 제곱식 중근 같잖아요. 뭐뭐가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0이면은 중근 같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그래서 이 루트 안의 이 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 일반적으로 나타낸 이 근에 구했을 때 근이 중근을 갖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느냐 판단하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도 해요. 유명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 번에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갖다가 여러분이 VOD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하면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또 더 플레이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똑같이 하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슬슬 건너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과정은 이 공식은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고 중요한 식입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고 기를 쓰고 막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최소한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학원 아이들이나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최소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이 유도 과정을 시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최소 2-3번을 하시면 아 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건 나중에 2차 함수 때도 필요하니까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더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꾸려면 또 뭐 넘기고 뭐하고 이 과정 다 하기 전에 얘만 깔끔하게 합시다. 자, a가 1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예요. 부호까지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2예요. 자, 어떻게 되죠? 이거 보시게 되면 자, 그쵸? 이게 A니까 2분의 그쵸? A가 1이니까 B는 네, 마이너스 5가 B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5. 그쵸? 이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B제곱 25. 그 다음에 AC 곱한 게 2죠. 그걸 마이너스 4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되겠죠. 따라서 2분의 5 풀마 루트 1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지금 보기에서 주어진 풀이법이에요. 어때요? 이 짓을 할 바에는 이거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왜 되는지 모르면서 이것만 딸딸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은 풀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망합니다. 이 과정 없이 1층과 꼭대기층만 지은 거랑 똑같아요. 무너집니다.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달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근해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3차 방정식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이상도 있지만 3차 방정식 근해 공식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지 큰 효용이 없어요. 그건 안 합니다. 대학교 가서 뭐 하시려면 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B란 숫자가 만약에 무슨 뭐 24다. 뭐 이러면 아까 우리 B제곱 나왔잖아, B제곱. 와, 그럼 24제곱하면 막 눈 돌아가잖아. 혹은 뭐 너무 갔나? 뭐 12까지만 간다고 치자. 12제곱도 만만치 않아요. 144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크지 않냐? 이게 B제곱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얘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짝수계수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일치한계수가 너무 큰 짝수야. 그러면 야, 얘를 좀 우리가 이게 짝수야, 짝수. 그래서 2 곱하기 어떤 2의 배수 형태로 놓은 거야. 그래서 B'은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2 곱하기 6이라고 놓는다면 이 6만 쓰는 거죠, 지금. 12지만. 절반은 6이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여러분, 갑자기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설마 이걸 다시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나도 귀찮아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만 하시면 돼.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B라는 녀석이 2B'으로 바꿔주자. 2의 배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주자. 자, 그러면 여기 이건 6이에요. 2 곱하기 6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B를 2B'으로 교체만 한 거잖아요. 이 식을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공식 배운 거 뭐하니? 이 식에다가 똑같이 B를 갖다가 2B'으로 교체만 해줍시다. 상관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라는 녀석이 2A. 여긴 뭐 A니까 B랑 관계없으니까 그냥 써주세요. 마이너스 B가 아니라 2B'으로 바뀔 것이고 풀마 루트 2B'의 제곱이 되겠죠? B제곱이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놓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얘만 좀 생각할게요. 얘를 보면은 이 자체가 루트 안에 4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4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루트 안에 4로 묶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4 값은 밖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밖으로 보내요. 어떻게?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 자체 이 식은 2A분의 마이너스 2B'까지 놓으시고 요 자체가 여기까지 된 거니까 요 4는 밖으로 보내면 2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4가 바로 요 2로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2로 다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나옵니다. 자, 절반 제곱이니까 훨씬 줄어들죠. 12를 제곱할 필요 없이 요 2 곱하기 6이니까 6, 이 B 프라임 값인 6만 제곱하면 되니까 36이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짝수계수일 때의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요 절반 B 프라임 제곱이 B 프라임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예요. B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근해 공식에다가 B만 2B 프라임으로 교체를 해가지고서 정돈만 해준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아니고 얘만 이렇게 대입해서 재활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근해 공식, 이것은 1차 항이 짝수계수일 때의 짝수계수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사실 이것만 알아도 다 풀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아시면 훨씬 계산이 좀 유용하고 빨라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외우라고 당연하게도 시킵니다. 여러분도 중위권이 아니고 상위권 이상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능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시켜서 요거만 대입해서 바꿔가지고 이것도 유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토탈 합해서 3번 정도를 하시면은 어지간히 감이 잡으실 거고 제 경험상 5번 정도 하시면은 그냥 이제는 수월하게 할 겁니다. 한 5번 더 하시면 이제 지겨울 정도로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아주 팍팍 그냥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겨울 만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은 지겨울 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전일 때 떨지 않고 그냥 이런 겁니다. 또 나왔어? 그냥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얘기인데 이미 다 했어요. 얘 이렇게 된다.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 4배. 그래서 이것을 판별식.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풀마가 의미가 있으니까 근이 두 가지가 나올 거고 0이면 풀마 해봤자 한 종류니까 중근 나온다. 0보다 작으면은 근이 없겠죠. 루트 안이 0보다 작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거 VOD 보시면서 꼭 하십시오. 짝수기수 근의 공식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게 짝수일 때는 일반 근의 공식도 맞지만 짝수기수 근의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 했죠? 네, 이게 그냥 A는 들어가요. A분의 2A가 다 나중에 이 약분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2A분의 이거 절반, 마이너스 절반, 풀마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4AC도 아니에요. 4가 밖으로 나가서 2가 돼가지고 약분 다 됐으니까. 자, 그럼 볼까요? 이것도 지금 여기 계산하는 대로인데 A가 1이니까 A분의 그 다음에 이거 절반, 마이너스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제곱, 그 다음에 AC가 마이너스 3인데 그거를 그냥 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근의 공식을 써도 동일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의 공식 할까요? 자, 2a분의. 자, 이게 1이니까 2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b. 그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3, 4, 1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48이 되니까 요 루트 48은 우리가 4 곱하기 12니까 뭐 더 쪼갤 수 있나? 4 곱하기 12 정도로 할게요. 얘는 2루트 12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마6 풀마 2루트 10이니까 2로 약분하면 네, 아직까지 논다면 여기까지 되겠다. 여기까지 나오죠. 자, 약분하면 마3 풀마 루트 12가 나오는데 얘는 다이어트 하면 더하면 2루트 3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일반 근의 공식도 커버는 합니다. 하지만 얘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산을 빨리 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일단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이미 다 이걸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다. 1에서 5까지 들어갈 식이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다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일단 A를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가 0이 되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뭐 넣으라 그랬죠? 이거 절반 제곱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반이 어떻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제곱하니까 절반의 제곱인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추가될 거고 여기다가도 더하기 4a 제곱분의 왜 이래?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게 바로 3번식이죠?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왜 틀리냐면 이거 제곱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왜 2a 제곱분의 b가 됐을까? 4a 제곱분의 b가 돼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3번 틀렸고요. 요 2번까지는 맞았죠? 이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맞았고 1번도 맞았고 자, 일단 3번 틀린 걸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여기까지 만든 게 이거가 되고 얘 같은 경우 정리한 게 4a 제곱분의 통분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해까지 다 넘겨서 구한 식이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든 게 풀마 루트로 해가지고 정돈해서 한 최종 결과가 이거였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4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맞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금 맞았고요. 마지막에 근의 공식은 네,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아까 제가 지금 이건 다 한 번 다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1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보다도 저렇게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여러 번 하시면 지금 이 문제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냥 그것만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힘줘서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거의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x는 1이니까 2a분의 a라는 거는 이제 2차항 계수고 b는 1차항 계수, c는 상수항이라는 건 이제 그냥 깔고 갑시다. 2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AC가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4 해서 20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얘가 2가 되겠죠? 유리수니까 루트를 만들 수 없는 수들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 그다음 B는 이거 계산 결과 되니까 29가 되겠죠. 자, 두 개 더하면 2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그냥 공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만 묻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만 저걸 유도하시고 외우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됐고요. 다음에 3번 합니다. 이 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근이 알파래요. 또 근의 공식 하셔야겠죠. 딱 봐도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그럼 자, x는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1차항 계수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제곱 16이 되겠죠. 자, 8, 8, 60다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ac 3, 4, 12 그래서 6분의 8 풀마 루트 52가 되니까 자, 52는 또 4 곱하기 13이잖아요. 얘는 또 2 루트 13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 풀마 루트 13이 되는 거 알겠죠? 2로 약분해 줬어요. 자, 이 중에 큰 근이 알파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알파 자체는 3분의 4 플러스 루트 13이겠죠. 빼기가 작은 글일 테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3알파는 얼마가 되느냐? 3알파는 4 더하기 루트 13이 될 거고. 그럼 3알파에서 루트 13을 빼게 되면은 얘를 이항한 거죠.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1차항 계수가 짝수긴 하지만 8이니까 그렇게 큰 수는 아니어서 일반 근해 공식을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근해 공식만 외우면은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월하고요. 계속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또 이렇게 나온답니다. 합시다. 자, 이게 A, 이게 B, 이게 C죠. 그래서 자, X는 2A분의 그 다음에 짝수 계수로 갈까요? 짝수 계수가 더 좋겠다. 짝수 계수 합시다. 짝수 계수면은 이번에 2A가 아니고 한번 나중에 나눠주니까 A분의였죠? 2분의 A분의 짝수 계수 다시 한번 써줄까요? 이거 할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A니까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5가 될 거고 그럼 절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자, 이거랑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 자체가 7이 돼야지만 25 빼기 14에서 11이 나오겠죠. 네, 이건 짝수 계수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느냐. 물론 일반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러면 후 처리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4번은 그래서 K가 7이 됩니다. 다음 5번 할게요. 얘도 여기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계수 근해 공식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반 근해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 짝수 계수 근해 공식도 외우세요. 오늘 메인 포커스는 저 두 가지니까 저거는 다음 시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X는 짝수 계수니까 A분의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니까 절반 마이너스 1이죠. 그거에 마이너스니까 1 풀마 절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P 한 번 더 적어줘요? 좋아요. 아직은 잘 기억이 안 날 테니까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이때 이렇게 돼 있을 때 근해 공식은 짝수 계수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거랑 일단 똑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Q 값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값이 1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3이 되려면 P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Q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PQ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5번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짝수계수의 근해 공식.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아까 배웠던 일반 근해 공식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 b가 2b'으로 바꿔가지고 다 약분해버린 게 저거가 되는 거죠. 자,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6번. 자, 두 근을 주어졌을 때 이걸 풀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B를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 안 해도 되잖아. 이건 좀 갑자기 간만에 보는 인수분해니까 귀엽네요. 그쵸? 이게 1, 3이니까 되는 거 알죠? x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그 두 근 중에 큰 게 B라고 했으니까 이게 B가 될 거고요. 이게 A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풀어라. 이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짝수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해 공식 갑니다. 2A분의 6분의, 그쵸? 일반 근해 공식 또 한번 적어줄까요? 짝수계수 하느라고 까먹었다면은,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자, 이거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2A분의 3 곱하기 2분의, 그 다음에 B가 마3이니까 3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AC가 마3이니까 마이너스 4 하면은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3 풀마 루트 21이 나오겠네요. 얘는 뭐 더 제곱수 뭐 다이어트 할 게 없으니까 이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그냥 어렵다기보다 그냥 섞어놨네요. 그냥 일반 인수분해로 구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근해 공식으로 구하는 것도 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시험에는 등장할 만한 급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거 기억만 한다면은, 외우기만 하면 쉬운데, 이게 지금 챌린지죠. 다음 시간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7번 합니다. 자, 뭐 약간 응용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보면 이 2차 방정식에서 1창의 계수, 이 녀석이죠. 상수항, 이 녀석이죠. 서로 바꿔서 풀었대요. 즉 이렇게 바꿨다 이거잖아요. 교체만 했어요. 자리만. 그랬더니만 한 근이 마2래. 그럼 x에다 마이너스를 갖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4 마이너스 2k 더하기 k 더하기 이 값이 0이 되니까 6 빼기 k가 0이므로 k 값 자체는 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k를 6을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가 6이었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짝수계수 근해 공식 그냥 갑니다. 짝수니까. x는 자 a분의 1이었죠. 1분의 마이너스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0이 되겠죠. 자, 이게 저 k값을 구한 다음에 만든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짝수계수의 근해 공식. 그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풀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공식 아셔야 돼요. 아니면 일일이 저거 다 하기 힘들어요. 이거 공식 분명히 외우라고 지금 하는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번이에요. 이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한답니다. 일단 유리수든 무리수든 간에 근이 뭔지는 봐야지 해석을 하지. 해를 구해봅시다. 자, 짝수계수예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 값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자, 이 값이 유리수가 된답니다. 유리수가 된다는 건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루트는 없어져야 됩니다. 결국 뭐냐? 이 루트 들어가 있는 형태만 따서 쓰면, 정리하면 이 녀석은 이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루트를 갖고 있으면 안 돼. x가 유리수가 된다는 건 루트는 없어진다는 거야. 0이 되든가 아니면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가 돼가지고 루트를 벗든가 밖에 없어야 돼요. 이 값이 어떤 거에 제곱수가 되든가 0이 되든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a라는 값으로 나와서 유리수가 됐죠. 자, 그러면 이 a는 근데 뭐 어떤 수냐? 모든 자연수가 있으니까 자연수야. 그럼 15 빼기 3a라는 건 15보다는 작을 거야. 얘가 아무리 작아도 1이니까 뭐 12부터 가능하겠지. 더 작아지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제곱수가 뭐가 있나 봅시다. 15 빼기 3a 값은 일단 a가 자연수니까. 일단 얘가 아무리 작아도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5보단 작아. 12, 정확히 말하면 12 이하가 되겠지. 1일 때 12니까. 그 다음에 a가 얼마까지 가능하겠어? 5가 들어가도 돼. a는 5 자연수니까. 이 값이 0이 돼도 상관은 없어. 이게 0이 되면 그냥 3분의 3이 근이 되니까. 중근이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0부터 12까지가 가능한 값이 되겠죠. 15 빼기 3a라는 게 어떤 a라는 자연수로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는 값인데 뭐 a가 자연수니까 여기서 15에서 자연수를 빼면 자연수가 남을 테니까 루트 안이 자연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a가 아무리 작아봤자 1일 거고 제일 많아봤자 5일 테니까 6은 안 돼요. 루트 값이 0보다 작아지니까.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곱수가 돼야 돼. 이 범위에 있는데 0도 되고 1도 되고 4도 되고 9도 될 겁니다. 그쵸? 다른 건 없잖아요. 자, 그럼 이때 a 값이 얼마? 0 되려면 a가 5일 때 가능합니다. 3, 5, 15 빼버리니까. 1 되려면 1이 될 수 있나요? 15 빼기 3a가 1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없어요. 그쵸? 이게 14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자연수 없어요. 굳이 만든다면 3분의 14가 돼야 되는데 이건 자연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는 되느냐? 안 됩니다. 4가 되려고 그러면은 얘가 12를 빼야 되는데 a가 3분의 11이 될 수는 없어요. 자연수가 안 됩니다. 9는 되느냐? 9는 됩니다. 얘가 a가 2가 되면은 15 빼기 6이니까 9가 나오네요. 그래서 5하고 2만 가능합니다. 이 값이 5 또는 2가 들어가면은 0 되거나 6 빼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5하고 2 더하면은 답이 7이 되겠죠. 그래서 5하고 2 더해서 7이다. 그래서 이것도 무리수 때 우리가 배웠던 루트에 어떤 걸 더하거나 빼가지고 루트를 벗을 수 있는,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섞어낸 문제입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짝수계수 근의 공식을. 그 다음에 그 근의 공식에 대해서 무리수, 근을 유리수로 바꾸기 위한 그 이해를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융합돼가지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이 근의 공식하고 짝수계수 근의 공식을 숙달하시면은 이게 별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1단원 때 배웠던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수 만드는 것, 더할 때 제곱수, 곱할 때 제곱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능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꼭 외우도록 하시고 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도를 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